생생하게 생글. 탱탱하게 탱글 생글. 탱글. 안녕하세요. 친구들의 글로 생생한 토크를 나누는 강감찬 글토크 콘텐츠 생글탱글의 조생글. 성탱글입니다. 네, 이번 생글탱글에서 얘기 나눌 글은 뭔가요? 이번 생글탱글에서 얘기 나눌 두 번째 글은 천공자 용맹 정진에서 공부하는 박담비 선생님의 글인데요. 영양명의 전승록을 읽고 쓴 내가 가진 효의 발음을 매 순간 행할 뿐입니다. 자, 그럼 글쓴이를 소환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일단 책상부터 가져오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공자 용맹 정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단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담비쌤은 어떤 공부 현장에서 어떤 책을 또 어떻게 읽고 이 글을 쓰게 됐는지 같이 얘기 나누러 한번 가볼게요. 쇼쇼쇼. 탱글이의 넌 어디서 공부하니?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소개해드리는 글이 어떤 공부 현장에서 나오게 된 글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담비쌤, 이 글은 어디서 쓴 글인가요? 저희 청룡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곳에서 썼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요 세미나가 하나 있고 일요일 수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요일 수업 때 학기별로 책을 좀 나눠서 읽는데 저희가 3학기일 때 읽었던 책이 전승록이라고 있는데 거기 수업에서 읽은 책이에요. 그렇군요. 혹시 청룡은 어떤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청룡이란 남산 강학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1년 정도를 하고 있고 이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죽어도 같이 하고 식사도 매일 같이 하고 일상을 같이 좀 꾸려 나가는 방식으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좋습니다. 청룡 즐겁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랄까 학원처럼 그냥 공부만 땡 하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살기도 하는 건데 뭐 학교나 학원이랑 강학원에서 이렇게 공동주거 하면서 공부하는 거에 약간 차이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활동을 강학원에서 있을 때 활동을 저희는 6개월 정도에 한 번씩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맡은 것과 6개월 후에 맡은 지금의 활동이 둘 다 서사라고 해서 활동을 하면서 그냥 뭔가 그게 약간 일처럼 갈 수도 있고 그냥 내 일상처럼 너무 막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 근데 이런 서사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활동을 하면서 어떤 걸 부딪혔고 어떤 게 고민이 들었고 어떤 거가 질문이 생겼고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친구들 간에 같이 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걸 약간 좀 스토리 이야기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되게 준비할 때는 너무 힘들고 귀찮아요. 대체 뭘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러면서 맨날 할 얘기가 없는데 맨날 이러면서 막상 이제 서사를 꺼내놨을 때 그때 정말 활동이 공부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청룡 프로그램을 하면서 상주하면서 활동도 같이 하고 그 활동 안에 서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담비에게 그런 도움이 되는군요. 오히려 근데 약간 상주를 하면서 글을 쓰는데 더 힘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상의 어떤 좀
비루한 부분들은 정말 마주하기가 싫고 내가 뭐 어떤 친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이거는 내가 너무 내 자신이 쪼잔해서 보기 싫은 지점들인데 이것도 가져와서 글로 더 써야 하는 거니까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좀 힘들기도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좀 공부랑 삶이 더 연결이 된다는 느낌도 들고 작년이랑 올해랑 비해서는 근데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청룡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패널을 하나 달아드릴 테니 이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청룡은 사실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멤버십이 있는 공부잖아요. 담비와 같이 하는 멤버들은 담비에게 어떤 의미를 또 가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멤버들이요. 일단 힘을 되게 많이 주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청룡 친구들.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지금은 8명이 있는데 친구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계속 잘하지 않고 이렇게 한 번씩 미끄러질 때도 있고 다시 좀 이겨내서 다시 또 잘할 때도 있고 다들 근데 그런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힘이 많이 되는구나 그 청룡 친구들이. 네, 진짜. 혼자 하려면 절대 못하죠. 레비 스트러스 그거 혼자 읽으라면 저 그거 책상에 때려쳤어요 그랬으면. 맞아요. 생그리의 책. 네, 생그리의 책 코너는 담비쌤이 읽은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습록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습록의 전습은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말로 스승께 전해받아 배운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익히는 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처럼 이 책은 왕양명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어 읽다 보면 양명과 제자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보통 논어와 같이 스승과 제자의 문답을 엮은 책이 스승의 사후에 나오는 것과 달리 전습록은 양명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이 말씀을 받아 적어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양명 밴드의 공부하는 모습이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 대화 속에서 700년 동안 동아시아를 주름잡던 주자학과 어깨를 겨루는 양명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는 내 마음에 있다. 안다는 것은 곧 행한다는 뜻이다. 등으로 알려진 양명의 사상은 그의 파란만장한 삶 위에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일까요? 양명은 명나라 중기,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젊은 시절부터 양명은 남다른 지적 호기심과 패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치가 사물에 있다는 주자의 경물론을 직접 실행하고자 대나무에 대한 온갖 정보를 정리하고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대나무를 관찰하다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후 과거 공부를 하고 몇 번의 실패 후 관직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벼슬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양명은 당시 부패한 권력의 실세였던 환관 유군의 잘못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군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길 정도로 곤장을 맞고 건강한 사람도 가기 힘든 먼 변방, 용장이라는 곳으로 쫓겨납니다. 이렇게 해도 분이 풀리지 않은 유군은 용장으로 가는 양명을 죽이려 자객을 2번이나 보냈고 양명은 자객을 피하려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도착한 용장. 그러나 그곳은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집과 음식을 스스로 구해야 하는데 용장 사람들은 평소 자신들을 천시하던 외지인들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독사와 독충과 독초가 우글거리고 기후와 물도 낯설어서 양명 일행은 고열과 구토,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그럴 때면 몸도 성취하는 양명은 직접 죽을 끓여 사람들을 먹이고 장작을 해와 불을 뗐습니다. 그리고 시를 짓고 우스갯소리도 하며 사람들의 불안을 달래주었습니다. 양명의 마음씀에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생활에서 양명은 질문합니다. 이때 성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질문 끝에 깨닫습니다. 이치는 사물에 있지 않고 이치를 찾고자 하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용장 생활 이후에 양명은 장군이 되어 전쟁터를 누비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전쟁터를 나가는 사이사이 틈틈이는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것을 제자들과 나누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양명의 사상은 심증리, 지행합일, 사구교, 치양지로 나아갑니다. 즉, 양명의 사상은 용장에서, 전쟁터에서, 그리고 제자들과의 강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글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이 책, 전습록입니다. 정말 성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그런 책이었어요. 담비쌤은 이 책을 읽고 어떠셨나요? 굉장히 이게 되게 엄청 두껍다. 약간 인생의 멘토를 만난 느낌인 건가요? 약간 등대. 이게 그런 거 같아. 그런 느낌? 등대 느낌이 맞는 게 등불 등대 느낌인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막 근데 읽는 동안에는 이게 그 선생님과 양명 선생님과 제자들이 계속 막 대화를 나누는 문답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다 읽고 나니까 내가 조금 삶에서 어쩔 때는 좀 원치 않게 뭐 다른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일이 나한테 올 수 있는데 그때 이런 선생님의 말씀대로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와, 맞아요. 버거운 일, 막 이런 게 아니라 와, 덕분에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내가 이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내가 실험해볼 수 있겠는걸? 약간 이렇게 되니까 공부장이다. 풀장이다! 예! 왔어! 기회가 왔어! 이런 느낌이니까 와, 든든하겠다 진짜. 그래서 그 든든함에 대한 거를 이번 글에도 그런 게 이게 딱 오더라고요. 벌써 이제 제가 인생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한 큰 문제들 중에 하나를 글로 풀기는 한 거라서. 하나의 실험을 한 거구나 이거. 네, 이것도 실험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공부 현장에서 어떤 실험을 해서 이 글이 나왔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내가 가진 효의 발음을 매 순간 행할 뿐.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까다로우실까? 나에게는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숙제가 있다.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다. 졸업 후 가부장적이고 대학이 어려운 아버지를 피해 취직을 핑계로 서울로 도망쳤을 정도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와 아버지의 상황이 변하니 치기 어린 마음도 줄고 아버지에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께 잘 해본 적이 거의 없다. 아버지를 위한다며 나름 무엇인가를 해드리면 반응이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더욱 많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는 것이다. 그때마다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께 서운함이 쌓였다. 간만에 찾아뵐 때도 좋게 헤어질 때보다 서로 화난 상태로 헤어질 때가 훨씬 많았다. 나는 분명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없는 시간과 없는 물질을 일부러 낸다. 하지만 탐탁치 않은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괜히 했다. 다시는 뭐 해드리나 봐 하는 허탈감과 함께 아버지에게 만족감을 드리지 못한 아쉬움 등 여러 마음이 남는다. 아버지와 헤어지고 시간이 지난 후 연락을 하게 되거나 찾아뵈어야 할 때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 효도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화를 낳는다니 문제가 있는 듯하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만족스러워하시는 효도를 행할 수 있을까? 즉 아버지에게 효의 본질적 법칙과 도리, 즉 효의 이치를 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곧 이치이니 다만 이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데 힘쓰라. 정조사기 양명에게 묻는다. 부모를 섬길 때 묻고 변별하는 공부를 해야 올바르고 합당하게 섬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에 양명은 도리어 효도의 이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 가령 부모를 섬기는 경우 부모에게서 효도의 이치를 구할 수는 없고 임금을 섬기는 경우 임금에게서 충성의 이치를 구할 수 없으며 모두가 다만 이 마음이 있을 뿐이니 마음이 곧 리이다. 이 마음이 사력에 가려지지 않은 것이 바로 천리이니 밖에서 조금이라도 보탤 필요가 없다. 이 순수한 천리의 마음을 부모를 섬기는 데 드러난 것이 바로 효도이고 임금을 섬기는 데 드러난 것이 바로 충성이며 다만 이 마음에서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데 힘쓰기만 하면 된다. 부모에게서 효도의 이치를,
임금에게서 충성의 이치를 구할 수 없다면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양명은 이치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마음이 곧 이치고 천하에 다시 마음밖에 일이 없다는 것이다. 마음이 곧 이치라니. 이 말은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몰랐던, 아니 까맣게 있었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는 듯하다. 이러한 양명의 말은 내가 효의 이치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대나무의 이치를 대나무에서 찾으려다 일주일 만에 병이 나버린 청년 양명처럼 아버지에게 없는 효의 이치를 아버지께 찾고 있다니. 나 또한 지쳐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양명의 말에 의하면 이치를 물에서 찾을 수 없으니 이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들여봐야 할 차례다. 내가 가진 이 마음을 어떻게 효도하는 행위로 드러낼 수 있는가? 양명은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지 않는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천리라 명한다. 100개의 사물에 맞는 100개의 이치를 구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에 힘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말에서 아버지에게 효도를 한다고 한 행동들의 의도가 정말 효도의 마음으로만 했던 것인지 생각해본다. 아버지를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았을 때 욕먹기 싫은 마음에 선물을 보내드렸다. 간혹 찾아뵐 때는 주로 무언가를 요청드릴 때라던가 밀린 숙제에 치우듯이 마지못해 찾아뵈었다. 이러한 마음에서 다름 아닌 효도의 마음 위에서 사사로운 욕망이 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욕에 덮인 내 마음 상태를 보지 못하면서 그저 아버지가 내 노력을 알아주시지 않는다며 탓했던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고 천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천리의 회복은 앓음을 실현하고 의념을 바로잡는 것. 선생께서 또 말씀하셨다. 앓음은 마음의 본체이며 마음은 자연히 알 수 있다. 부모를 뵈면 자연히 효도할 줄 알고 형을 뵈면 자연히 공경할 줄 알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자연히 측은할 줄 안다. 이것이 바로 양지이니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사사로운 뜻에 막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앓음을 실현하고 의념을 바로잡는 공부를 해서 사사로움을 이기고 천리를 회복해야 한다. 양지가 사사로운 뜻에 막히지 않고 가득 차서 흐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앓음을 실현하는 것이다. 앓음이 실현되면 뜻이 성실해진다. 마음을 순수한 상태로, 즉 천리로 보존한다는 말은 마음이 이치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마음이 곧 이치라는 말은 내 마음이 이미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 앓음은 마음의 본체라는 말과도 통할 수 있다. 마음의 본체인 자신을 앓음을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실현하는 것을 양명은 양지라고 한다. 자연히 아는 이 앓음이 사사로운 뜻에 가려 막히지 않고 가득 차 흐른다면 그것이 앓음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나의 양지대로 실행하는 것에서 조금의 모자람이 없을 때 그것이 곧 경물이라 할 수 있다. 경물은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그 본체의 바름을 온전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을 사건이라고 해석할 때 경물이라는 것은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건마다 내 마음의 바름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효를 행하는 것에 내가 모르는 특별한 방법이 더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자연히 알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꾸준히 실행해 나갈 뿐인 것이다.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현한다는 것에서 내 마음의 바름을 행하는 것이 사사로움을 이기고 천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가진 효의 올바름을 매 순간 실현할 뿐. 전승록에서 나오는 에피소드 중 양명에게 소송을 배달라고 찾아오는 부자가 양명의 말을 듣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로 얼싸안고 함께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양명이 해준 이야기는 이렇다. 중국 고대의 성군 순임금은 항상 자신이 가장 불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효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들을 끊임없이 사지로 몰아넣은 아버지 고수는 항상 자신이 가장 자애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리어 자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에피소드를 보니 내가 아버지와 맺는 관계에서 어떠한 마음을 내고 있었는지 볼 수 있었다. 나는 자신이 자애롭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고수의 마음을 내고 있었다. 이만하면 기뻐할 거야. 이 정도면 많이 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했기에 정작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실 때 서운함을 폭발시키면서 연락을 끊어버리고 도리어 아버지의 걱정을 샀던 것이다. 양명은 순임금이 자신을 불효한 자라고 생각하고 매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바른 마음을 다할 뿐이었기에 고수의 마음도 나중에는 자애로운 본체를 회복한 것이라고 한다. 아버지를 바꾸려 하지도 탓하지 않고도 아버지가 본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한 순임금의 이야기는 효도의 차원을 넘어 내가 앞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맺어갈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게 해준다. 아버지가 알아주시는지 아닌지에만 매달려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효의 올바름을 매 순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양명이 효도를 하려는 그 마음이 참되고 절실해야만 천리가 되는 것의 실천 방법이 아닐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내가 좀 동등한 관계에 있다 이럴 때 그 친구 같은 것이 그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사사로운 뜻에 막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알을 실현하고. 이 글의 키워드인 효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하나, 둘, 셋. 예? 무슨 뜻이죠? 그게? 효. 그래서 소리 몇 번 썼는지 언니가 알 수 없어요. 찍어야죠.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길. 오.